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급식 명목으로 받은 연방지원금 2억 5천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미네소타의 한 비영리 단체가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21일 세인트 앤서니 소재 비영리 단체인 Feeding Our Future FOF 설립자를 비롯해 직원 등 총 47명을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는 팬데믹을 악용한 최대 규모의 사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팬데믹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아동 수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급식소 200여 군데를 열어 후원을 자처한 뒤 연방농무부에 식비 상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단체가 실제로 제공한 끼니는 극히 적었으며 그 돈으로 고급 자동차, 부동산, 보석 등을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음식을 제공했다는 허위 청구서는 한인에게도 잘 알려진 스냅, 즉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비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네소타 연방검사장 앤디 루거는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기 음모죄는 물론 돈 세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 체포됐고 향후 더 많은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가짜로 급식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1억 2,500만여 끼니에 대한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500명분의 급식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서류를 날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금까지 5천만 달러가 회수됐으며 회수 작업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차량의 창문 작동 안전 문제로 미 국내에서 110만 대가량의 차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창문 안전 관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22일 테슬라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 109만 6,762대를 리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7에서 2022 모델 3, 2020에서 2021 모델 Y, 그리고 2021, 2022 모델 S와 모델 X 일부입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창문을 자동으로 닫는 과정에서 물체가 감지되면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인데 어린이 등이 창문 사이에 끼는 돌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에서 제대로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운전자나 승객의 신체가 창문에 끼어 부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파워 윈도우는 연방 차량 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복권 사상 세 번째 규모의 당첨금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13억 3,700만 달러 잭팟 주인공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첨 확인 53일 만입니다. 복권본부는 지난 7월 29일 당첨자를 낸 메가밀리언 1등 복권 한 장의 공동소유자 2명이 21일 일리노이주 복권국을 방문하고 당첨금을 수령해 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복권은 데스플레인스의 한 스피드웨이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팔렸습니다. 일리노이주 복권국은 당첨된 공동소유자는 지난 7월 잭팟이 터지면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고 복권을 구매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와서 당첨금 지급 청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현금 일시불 수령 방식을 선택해 7억 8,050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행운의 복권을 판매한 스피드웨이 주유소 측에도 50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롤드 메이스 일리노이 복권 책임자는 두 사람은 당첨 확인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주 동안 법률 전문가 및 재정 전문가 등과 함께 당첨금 청구 절차, 관리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당첨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연방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는 지출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말 쇼핑을 겨냥한 대형 체인 스토어 월마트와 타겟 스토어가 할리데이 쇼핑 시즌을 올해 일찍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접한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에 아예 연말 쇼핑을 일찍 끝내기를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체인들은 어차피 올해 연말 시즌 쇼핑객이 작년만큼 몰리지 않아 매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할리데이 시즌 쇼핑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판매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엘릭스 파트너스는 올해 소매업계 판매 성장세는 4에서 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작년에 16%까지 이르던 성장세에 근처도 못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미 장난감, 생활용품, 가전제품, 그리고 미용 관련 품목의 가격 할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의 경우 가격이 $50 미만 혹은 더 나아가 $25 미만을 핫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겟도 할리데이 시즌 세일을 오는 10월 6일에서 8일에는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21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발표한 후 연내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릴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3에서 3.25%포인트가 된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1.4%포인트 안팎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이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지표인 점도표를 공개하면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6%로 올린 후 2024년에 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러야 2023년 하반기나 2024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6월 공개시장 정례회의 때엔 올 기준금리 수준을 3.4%로 예상했는데 1%포인트나 올린 것입니다. 또 연준은 올해 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2%로 내렸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PCE 기준으로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은 5.2%를 5.4%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7%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성장률은 1.9%에서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상은 기존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지난 6월 내년 인플레이션을 개인 소비 지출 기준으로 2.6%로 전망했지만 이번에 2.8%로 올렸습니다. 2024년 물가도 2.2%에서 2.3%로 올렸습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3.8%로 0.1%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기존 3.9%에서 4.4%로 올렸으며 2024년 실업률은 4.1%에서 4.4%로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쿡카운티 클락 오피스는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투표장에서 일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야브로우 서기관은 11월 선거에 일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4,000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3,000명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전역한 재향군인도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재향군인은 잘 훈련돼 있고 기술도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현금 수입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기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 기술자는 $365를 벌 수 있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 참관인으로 근무할 시 $200를 받게 됩니다. 투표장 인력 부족 현상은 코로나19 우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오는 밀폐된 공간을 선호하지 않으며 정치적 선전을 앞세워 부정선거 시비를 거는 정당의 흐름 속에 휩쓸리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선거 참관인으로 일했던 고참들이 너무 연로해져 다른 곳을 알아보기 때문이라고 서기관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